자체가 역발상인 것 같긴 해요. 네, 고향이 서울이고요. 스타일 자체가 좀 역발상이 아닌가. 당연히 조금 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이 예술가를 무대 위에만 세우려고 생각 디자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 파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지 마라. 낮은 데 필요한 역량하고 높을 때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 제가 있는 기업 자체가 사실 역발상 기업이에요. 어디다 오픈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이제 정말 믿을 수 없는 규모의 임대료 경제가 찾은 거야. 가능하다는 게 이제 오늘 저희가 주제를 역발상으로 담았는데 이분을 위해서 또 지금 제 옆에 새로운 얼굴이 있어요. 인사드릴게요. 와! 잘생겼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인퓨처 컨설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HR 쪽, 시나리오 플래닝 쪽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네. 그 일을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컨설턴트도요. 예. 컨설턴트는 한 지금 13년 차. 오. 유정식 대표님 평소 하시는 말 7가지 예. 이거 한번 읽어주고 시작해주세요. 그럴까요? 첫 번째, 평가를 버려라. 네. 왜 평가를 버려야 할지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지 마라. 오,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지 마라. 네. 세 번째, 차등 보상하지 마라. 차등 보상하지 마라. 네 번째,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이게 사예요 이게. 네. 이게 사. 아, 예. 지금 이렇게 동시에 안 돼요. 역발상이네요. 다섯 번째, 직원의 역량 쉽게 안 바뀐다. 여섯 번째, 직원을 성인으로 대하라. 성인으로 대하라. 네, 성인. 이게 성인인가요? 성인인가요? 저기 다른가요? 어덜트 예. 예, 어덜트로. 어덜트로 대하라. 마호메트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상사가 죄졌나. 상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마라. 이거 참. 그래서 아유. 역발상 화두입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상사에게 많은 걸 왜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평가를 버려라. 네. 평가해야 되지 않아요? 직원 평가? 평가를 안 하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정확하면 모르잖아요. 평가 제도를 버리라는 네, 얘기죠. 평가제도 자체를 네. 완전히 버려라. 네. 평가제도의 목적이 뭐죠? 평가의 목적이? 회사가 잘 되고 네. 이 사람을 평가해서 승진시키려고? 보상하기 위해. 차등을 두기 위해.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이 평가의 목적 다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적인 얘기합니다. 직원들 동기부여해가지고 역량 키워주고 이래서 이제 성과로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평가를 어떻게 된다 말씀드리면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돈을 주느냐, 그렇죠? 어떻게 승진시키느냐. 결국 평가의 목적은 오로지 보상과 승진을 의미한. 평가를 안 하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좋나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로 인해서 직원들을 통제하면 오히려 그런 나쁜 짓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평가 없으니까 놀자! 사우나 가자!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동료들이 가만두지 않죠. 저런 사우나 자식 뭐 이렇게. 그렇네. 그러니까 상사가 평가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정화된다는 예, 거잖아요. 피어 프레셔. 이건 마치 시험을 보는데 감독관이 없었던 그런 학교와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평가제도 저 새끼가 커닝했어. 쫄러야 돼요. 그거 같은데?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뿌듯한 표정이 저 간만에 보는 거. 일단 네, 두 전체 번째. 스케치 한번 좀 보죠. 네. 예. 일 잘하는 사람을 당연히 승진시켜야지. 이거 세다 이거. 네. 승진시키지 마라고 네. 하셨는데. 아마 승진을 갖다가 보상의 한 가지 차원으로 그쵸? 생각하세요. 예.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연봉도 오르고. 근데 여기서 잠깐 진짜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제도를 네. 실제 컨설턴트에 적용시키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항에 부딪히고 있죠. 부딪히고 있죠? 네. 네, 바로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를 시키고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좀 이제. 일단 승진을 왜 시키면 안 돼요? 네. 네. 예. 일단 그 일 잘하는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직급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급이 낮은 데 필요한 역량하고 높을 때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일 잘한 친구들은 그 직급에서 잘하는 거지 그 윗직급에 가서 잘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예. 일을 못할 수도 없고 아니 잘할 수도 조금 없고. 더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역량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하는 게 제일 하단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중간에 휴먼 스킬이라고 해서 사람을 잘 관리하는 거고 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퍼스펙티브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이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 능력.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스킬이 높다고 해서 휴먼 스킬이 높은 건 지혜는 아니고 또 다른 또 부분이죠. 휴먼 스킬이 높다고 해서 퍼스펙티브한 그런 관점이 높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네,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승진 안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예. 전제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물론 그 위치에서 계속 뭐 역량이 더 향상되고 그다음에 더 성과를 높이면 일단은 보상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승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앞에 얘기랑 똑같은데 네.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쵸. 못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쵸. 승진을. 다음번 한번 근데 차등 보상하지 말라는 거는 차등 보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는 사람 많이 주고 평가 못 받는 사람 적게 주고. 그러면 뭐 못 받은 사람이랑 똑같이 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임금 상승 총액을 정하고 그레이드를 뭐 4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상승 임금 상승 폭을 달리 줘요. 네. 네.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렇게 정규 그리죠. 분포를 그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차등 보상 없애고 저는 다 똑같이 줘라. 왜요? 왜요? 똑같이- 그러면 보람이 혹시 없잖아요. 그 이유가 팀워크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겁니다. 이제 근데 실제로 이걸 지킨 회사가 있었나요? 요즘에 제가 그 알기로는 연봉제, 그러니까 차등 보상 형식의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돌아가는 회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아마 채용 능력이 뭐 괜찮으면 그래도 중간 이상의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많은 직원들은요, 역량의 어떤 그 항목별로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고 어쩌다가 잘못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스타 한두 명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가운데는 통이고 이렇게 있다. 예, 이게 정규 분포를 그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장이시라면 그 네. 스타를 잡기 위해서 그 스타는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인다. 그냥 보이죠. 그럼 뒤로 주는 거예요? 아, 목욕 카페? 이거, 그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하해주는 분위기에 그 스타 직원을 뽑아서 축하해주고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 직원한테만 따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죠. 예.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냥 일 잘하는 직원을 그냥 평가하지 않아도 눈에 그냥 보여요. 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요. 누가 잘하는지 알아. 예, 아. 평가 굳이 해가지고 스스로 할 알아.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네. 지금 미래 예측하려고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라. 그러는 라는 건데? 이야기를 제가 평소하고 있었는데. 예측하지 말라고요?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하라가 아니라 계획하지 말아라고. 네. 오. 예. 그럼 컨설턴트란 직업을 왜 예, 하세요? 이게 약간 예. 스파크. 예.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이 환경은 럭비공하고 똑같아요. 음. 럭비공 아시겠지만 네. 땅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매번 치는 방향이 다르죠. 다르죠. 어. 그걸 예측해서 먼저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당장 그만두고 미국 가셔야 됩니다. 아, 예. 네. 미식 축구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이렇게 럭비공의 현재의 모습을 알아도 럭비공의 1초 후의 미래를 모르죠. 그래서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또 저런 케이스가 있을 다 거다라고 대비해요? 감지하고 이걸 우리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시나리오에 오.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미래를 제가 볼 맞추려고 하지 때는 말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지 말라고 하시지만 예측이 좀 되는 게 시즌 2에는 요 자리에 대표님이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저 반론할게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지면은 호 붙이시는 거 아시죠? 빠밤. 럭비공이 땅으로 뜨리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트렌드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면 어떤 방향이든 위로는 올라오는 거야. 얘는.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뭐 고령화 사회가 온다든지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이런 대략적인 상황들을 미리 보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리스크를 것은 관리하는 거죠. 근데 필요하다라는 제 생각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말로는 예측하지 말라고 했지만 360도를 다 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네. 좀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는 한두 예상할 수 개만은 있다는 해라 거죠. 이건 것 같은데 전혀 미래를 그 이제 생각하지 않고 뭐 이게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예, 다 준비해야 되는 다 해야 것이니까.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예.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측이 아닌 대비. 대비해라. 예측이 아닌 대비가 대비다라는 중요하다, 뜻이었죠.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예, 그 말이네요. 예. 상황은 나타나되
준비는 비관적으로 해라. 기가 와, 막히다, 진짜. 상황은 낙관하되 명언이네. 네. 준비는 비관적. 현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예. 그래야 미래가 행복해진다. 근데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예측을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기상청. 네. 기상청 10번 얘기해서 9번 정도 맞춰요. 맞아요. 오늘도 눈 온다고 그랬는데 왔잖아요. 네, 눈 그렇죠. 온다고 근데 왔잖아. 틀리는 하나. 한 번의 케이스가 머리에 그냥 각인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 근데 기상청 놀라죠. 운동회 할 때도 비 왔다고 하죠. 그렇죠. 기상청 운동했는데 비 왔대요. 이런 식으로. 다음 분 할까요? 이거 참 궁금해요. 직원을 성인으로 대하라. 어덜트. 아니 성인으로 안 대하는 곳이 있어요? 평가 안 하면 직원이 놀까봐.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근태라든지 다 이거 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인으로 대하라. 네. 이제 어른으로 좀 대하라. 네. 자 마지막 상사가 죄졌나 상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마라. 네. 이 관리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죠. 음. 직원들 성과 잘해라, 격려 잘해라, 비전 제시해라, 전략 사고 갖춰라. 관리자가 뭐 죄졌습니까? 관리자가 됐다고 해서 그걸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내보내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좀 더 큰 그렇죠. 일을 하라고 그렇죠.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관리자 없고요. 그런 관리자 될 수 없습니다. 예, 직원들도 그 다음에 경영자도 이 관리자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의 선한 의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못 믿고 불안하니까 통제하고 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럴수록 이제 우리는 더 악순환의 골로 간다는 거고 그걸 다 끊고 보상도 똑같이 하고 평가도 하지 않고 직원의 잘하려는 자기 의지를 믿고 역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놓고 오면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될 거라는 말씀처럼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정말 이제 한 200%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역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첫인상이 아직도 네. 예, 정말 으르렁의 느낌. 네. 좀 이런 스타일 자체가 좀 역발상이 아닌가 네, 싶은데 쉽지 않죠, 솔직히. 예, 이렇게 하게 해둔 계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나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일단 마이크를 잡고 앞에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약간 눈이 동그래져요. 저 사람이 강의를 하러 온 근데 거냐? 처음부터 이 스타일은 아니셨던 거죠? 예, 아니었죠. 약팔로 온 줄 알겠네. 그럼 이제 제가 돌을 인사를, 닦으시는구나.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저 미사리 퇴물 가수 아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킬리만자로 표현 부른다고. 킬만자로 표본 노래도 불러요 사실. 근데 끝까지. 예. 그 어떤 이제 제가 이제 굳이 뭐 이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자고 하면 결국 이제 뭐 첫 번째야 당연히 조금 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좀 더 속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기계적이고 뭔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좀 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자네보다 운의 쪽 활용이 훨씬 더 기업에 필요하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제 외모부터 그렇게 한번 예술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술한다고. 그럼 무슨 예술하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생각 디자인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약 파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조금 반감이 있어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다들 굉장히 뭐 네. 예전에 이제 결혼해서 첫 신혼집에서 항상 문 열고 나오면 예, 그때는 버튼키가 아니었거든요. 열쇠. 열쇠로 문 잠그고 턱턱턱 네. 두 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죠. 네. 예. 그렇게 뭐 몇 개월 거의 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생각 팍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뭘 하고 있는 거지?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출근은 회사에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이제 관점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일단 집 밖으로 나오면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앞에 서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예. 일단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그것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누르고 네. 뒤돌아서서 열쇠를 잠궈도 시간이 충분한 맞아, 거죠. 맞아.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한 일인데 지금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누르고 그 시간 동안 열쇠를 잠그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술이 배고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잖아요. 그쵸, 예술은 편견이 배고프다. 있죠. 예. 근데 왜 이 예술가를 무대 위에만 세우려고 하느냐는 거죠. 무대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난 예술가를 다른 무대로 옮겨놓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야. 그게 이제 기업 교육인 거예요. 역발상을 한 거예요. 강사가 저는 강단도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득했어요. 당신들 행사 나가서 무대 쓰면 광대가 되는 거지만 기업에 가서 강단에 서시게 되면 선생님 되는 거다.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8년 동안 우리 팀버튼 신화가 만들어진 진짜 신화죠.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강단을 무대로. 예술가는 꼭 무대에서만 박수 받아야 하는가? 그거를 이제 바꿔준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20명 정도 되는 예술가들하고 살고 있죠. 인천의 선생님도 사실 그 자체가 역발상이신 것 같긴 해요. 네, 고향이 서울이고요. 나이가 지금 30대 아직 초중반입니다. 네, 정말. 그 제가 있는 기업 자체가 사실 역발상 기업이에요. 많이 이제 선도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다 맛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역발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다른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도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먹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비싸니까 잘라서 먹어봤는데 당도뿐만 아니라 산도 그리고 목 넘김까지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예, 결핍이 이루어진 역발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재고율 0%에 도전한다고 했더니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냉장고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다 팔아야 했던 거예요. 결핍에서 시작. 예, 그게 역발상이 스토리텔링이 돼버린 거죠. 이건 사실 우리나라 온라인 상거래상의 좀 큰 일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위메프가 제가 지금 여기 차고 온 명찰에도 슈퍼딜 실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슈퍼딜. 슈퍼딜이라는 개념을 위메프가 이제 처음 세상에 선보인 거거든요. 이게 슈퍼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왕창 사는 딜 뭐 이런 쉬운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떤 면에서 역발상이라는 거냐? 이제 2010년 5월에 티몬, 8월에 쿠팡, 10월에 위메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이 소셜 커머스 시장의 태동기인데 위메프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2010년 전체 거래액이 500억이었는데 지금 4조를 넘어섰으니까 3년 만에 처음에 소셜 커머스는 우리 동네 삼겹살집 반값이 맞아요, 목표였어요. 맞아요. 어디 그러니까 사시나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생각해보세요. 식당이란 거 한번 문 열면 계속 고정비가 나가는 건데 보면 점심과 저녁 때만 반짝 손님 있고 남은 시간 비어있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아니 그러면 그 비어있는 시간은 반값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나가는 고정비 줄어들고 이런 생각이 이제 기존의 소셜 커머스의 탄생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다 500개 팔렸다. 허, 대박. 1000장에 팔렸다 그러면 기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네 요 조그만 삼겹살집 가게 뭐 테이블 뭐 20개 있는 요 정도에서 한꺼번에 1000개가 팔려버리면 맞아요. 6개월간 손님을 못 받는 거예요. 그 1000명 다 소화도 못하는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시장이 1000개 판매가 맥스인 시장으로 다 인식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세 가지 지점을 공통으로 충족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확신했었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사는 딜. 두 번째,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렇지. 뭐 애인이 있으면 무조건 산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한꺼번에 왕창 와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왕창 와도. 왕창 와도 몰려도. AS나 이런 예. 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대한민국의 딱 하나. 거의 유일한 딜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뭐였냐면 놀이공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었어요. 38,000원 자유이용권을 저희가 그날 딱 하루만 14,900원에 팔았거든요. 64% 할인인 거예요. 10만 장 파셨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결과를 스포일러가. 아니 근데
10만 장을 나도 샀단 말이야. 10만 장을 완판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진짜 저희 이제 회사 40명 창립 멤버였는데 39명이 다 반대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사이트가 오픈하는 날 누가 와서 10만 명이나 와서 그걸 구매를 하냐. 그것도 하루 만에. 왜냐하면 또 그 G마켓에서 자유이용권이 뭐 반값 정도 할인이었는데 12,000장 판매가 최고였거든요. G마켓이 그 정도인데 무슨 듣보잡 사이트가 그날 오픈하는 날 10만 장을 하루 만에 안 판다는 거 이건 미친 짓이다 이래서 다 반대했었죠. 10월 8일이 딱 0시가 이제 12시 딱 되는 순간부터 정확히 23시간 57분 만에 10만 장이 완판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주장했다는 게 지금 우선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얘기해. 소셜 커머스라는 것은 다 그냥 그 정도 시장 500개 1000장 팔리면 1000장 팔던 요만한 시장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루에 10만 장이 능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낸 거거든요. 그런 이제 정말 믿을 수 없는 규모의 신대를 경제가 찾은 것 같아요. 가능하다는 게 이제 그때 증명이 됐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UF의 아버지! 근데 그때 에버랜드 그렇게 10만 장 팔렸잖아요. 보상 받으셨나요? 지금의 자부심이 보상이죠. 여기 사장님, 메이프 사장님 평가를 안 하셨나 봐요. 유진이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요 직책 그대로 돈만 많이 주시죠. 돈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매장을 여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오픈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다 어리시니까. 어디다 오픈했냐면 역발상을 했어요. 돈이 없는데 좋은 상권은 입점 못하고 남들이 피하는 상권이 어딘가 봤더니 대형 마트 바로 앞에. 피하죠. 대형 마트 바로 앞에. 다들 미쳤다고 그러죠. 아주 역발상이어서 훌륭한 근데 왜 그럴까?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결핍에 의해서 했지만 거기 앞에 오픈을 하면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대기업들이 집계를 해주세요. 사람을 모아주죠. 사람을 모아주죠. 마케팅이 안 들죠. 네, 마케팅 비용을 안 써도 그분들이 모아주시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본질적으로 우리 과일에 대한 것, 장사에 대한 것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가 다 커버가 돼요. 맞아요. 상당히 훌륭한 역발상 사례고 저도 병원 쪽 입지 컨설팅을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면 꼭 병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다르게 해라.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그 마트에 가신 분들이 뭐 세제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한테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생각을 했죠. 역발상을 했죠. 매장에다 포스터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 매장에 없는 것은 저희가 앞에 마트에서 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전화로는 그 마트랑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 오늘 맛있는 과일하고 야채 싱싱한 거 이거 하고 근데 기저귀하고 물하고 세제 좀 사다 줘. 그러면 저희 총각들이 가서 사다가 그러니까 심부름처럼 해주는 거죠. 와. 매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집니다. 대단하네 진짜. 재밌어요. 우리나라 갈비집 진짜 많죠. 예, 갈비집 중에 홍능갈비라는 가게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홍능갈비라는 가게 지금도 아주 유명한 가게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대표 갈비집 정도 오. 수준이죠. 근데 이 가게가 그렇게 국가대표급으로 유명해진 걸 만든 뜻밖의 계기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당시 홍능갈비 사장님의 의지였거든요. 아무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진짜? 갈비를 어떻게 팔아?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포커스가 싸게. 그렇죠. 갈비를 싸게 더 맛있게 뭐 다 요렇게 나 생각났어 하나. 저울에다가 팔았죠. 나 그거 냉면을 무료로 준다. 네, 그러니까 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다 이렇게. 근데 진짜 깜짝 놀랄 방법이었어요. 그날 다 못 팔 것 같으면 그냥 주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 홍능갈비 사장님이 가게 그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요. 커다란 수족관을. 수족관에 뭘 갖다 놨을까요? 뭐냐고 그냥 얘기해. 물고기. 악어를. 악어 한 마리를 갖다 놔요. 그거 가게집 뭐야? 앞에. 그러면서 그 악어 그 손님들이 이제 막 몰릴 때 있잖아요. 악어에게 생고기를 던져줘요. 그럼 악어가 턱턱 먹죠. 사람들이 그 각인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능갈비집보다 그 생고기 먹는 악어가 훨씬 더 유명해진 정도로.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갈비집의 상징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인식 전환이구나. 완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갈비집보다 사람들은 그 알아? 악어 이퀄 홍능갈비 이퀄 국가대표 갈비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지금 갈비 사장님들은 악어를 안 키우는 걸까요? 지금도 악어를 키우면 성공할 수 아마 있습니다. 악어가 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아마. 네. 저희 매장에서 까라합할 때 원숭이 데리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잘 됐나요? 잘 됐죠. 잘 근데 됐죠, 잘 됐죠. 왜 원숭이를 없앴냐면 저도 이제 저희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새끼가 더 많이 먹어요. 팔아야 되는데 다 까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많이 처먹어서 뺐어 그거. 역시 오늘 역발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옆바다 실패다네. 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성공하려면 원숭이가 아니라 뭘 키워야 된다? 악어를 키워라. 마지막으로 이제 나에게 역발상이란 요걸로 한번 이야기 간단하게 마무리 해볼게요. 나에게 역발상이란 새로운 기회다. 근데 그 기회는 좀 결핍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뜻하지 않는 삶에서도 생길 수가 있으니 지나가기 전에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이란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아. 예. 왜냐면 이제 역발상이라는 게 무조건 바꿔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사람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직원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에게 역발상이란. 그러니까 역발상이란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역발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의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알려면 반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정을 알고 다시 또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다시 반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습관처럼 뭔가를 생각해낼 때는 반대를 생각해보고 또 다시 반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사고가 아닌가. 그래서 역발상은 발상이다. 발상이다. 굉장히 역발상적인 발상이에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역발상을 정의하기보다 우리 직원들한테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역발상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생해서 굉장히 갖고 놨던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입찰 경쟁 PT를 해서 아쉽게 졌어요. 우리가 진 거는 아쉽지만 사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닌가. 이번 패배를 축하하기는 좀 역발상을 축하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졌어! 전화위복으로. 그건 미친 짓이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번 패배는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세웅지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짠하네요. 자, 오늘 일대로 정리. 네. 공기유진. 나에게 역발상이란 네. 네. 박유진에게 역발상이란 목욕이다. 예. 넌 나에게 목욕을 줬어. 역발상이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넌 나에게 목욕을 줬어. 때가 되면 꼭 해야죠. 목욕탕 가잖아요. 그렇죠. 꼭 가죠. 역발상을 해야만 온전한 내가 보일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뭘 다르게 보지? 뭐가 다른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가 객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보름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자기 몸 밀면서 이제 다시 정화 리프레시 되듯 역발상 같은 거는 그렇게 목욕처럼 해야 될 일종의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숙제 같은 거라 생각해요. 생각이 때를 벗기는. 이렇게 마무리. 누구 오늘 싸우러 가세요? 오늘 싸우러 같이 가셔서 제가 먼저 선배님 등을 미리 들어요. 저한테 전화하고 전화하세요. 네, 정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방송 보시면서 한 번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더 중요한 걸 챙기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빛나는 밤이 여러분에게 역발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야, 진짜 잘한다.